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여러 변수들이 있는 경제 상황에서 초보 투자자들이 투자 시점을 예측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초보 투자자들의 그 투자에 앞서서 판단할 수 있는 시그널들, 우리가 미리 이제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질문에서 이제 초보 투자자 분들을 위한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이 투자 시점이라는 거는요, 사실 정확하게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 질문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뉴스에서 막 나오고 있고, 뭐 불안한 뉴스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과연 언제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놓고 볼 때, 만약에 자산 가격이 막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조금 경제 괜찮아지는 것 같네?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따라 들어갈 때 과연 그것이 맞는 타이밍이었을까? 나중에 뒤돌아서 보면요,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처럼 공포가 굉장히 지배적인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래도 경제 상황이 나쁜 건 맞지만 그래도 주가 지수라든지 금리가 너무 비정상적이야. 난 그래서 저런 거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샀을 때 나중에 사후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올바른 선택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장의 영역은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시장에서 느낀 경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답은요, 신밖에 모르는 겁니다. 이 금융시장에서 업을 두고 살아가는 저 같은 사람들이 정말 이거 판단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추정을 한다고 하지만 그 답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켓 타이밍이라는 건 잡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요, 내가 어떠한 지표들을 봐서 이렇게 좋아지면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러한 시행착오들을 충분히 많이 겪어보신 분들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지표예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이런 타이밍을 잰다기보다는 소액 정도 있잖아요. 이 소액 정도를 가지고 직접 일단 시장에 빨리 뛰어 들어가 봐라. 내 돈을 넣고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찰을 해봐라.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내가 넣어놓은 어떤 뭐 투자 상품이라든지 뭐 주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떠한 요인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변동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몸소 체득하는 그런 경험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을 때랑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을 때랑은요,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전 극단적으로 약간 좀 재수없게 보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유튜브니까. 예, 아는 만큼 저는 들린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똑같은 코멘트를 하더라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공부가 많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야, 그런 말 나도 할 수 있겠다 라고 하시면서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예. 투자의 공부가 정말 중요한데, 네. 자기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 아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투자하는 것하고, 예.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그냥 공부도 안 하고 투자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는 공부가 필수이죠. 예. 네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야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또 생겨서요. 예. 최근에 한국에 경기 침체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워런 버핏도 아직 은행 위기가 끝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국내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는요, 기술적으로는 보통 한 2개 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올 때를 이제 경기 침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통계적으로 발표되는 GDP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걸로 놓고 볼 때는 경기 침체는 지금 아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경기가,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 거는 맞죠. 그렇다면 이제 경기 침체가 하반기에 갈 거냐 안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해 본다면, 저는 이제 그 핵심은 이제 지금 뭐 작년에 레고랜드에서 이미 1단계는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이제 부동산 PF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마무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동산 PF들이 지금 잘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한국의 유동성 위기로 연결이 된다면, 우리가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겪었던 그런 저축은행 사태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굉장히 큰 시스템 리스크는 금융기관이 넘어지는 것이 항상 동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 은행 위기가 한국의 금융기관을 직접적으로 흔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 PF들이 털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체력이 약한 그 저축은행이라든지 브릿지론을 대출하고 있는 여전사들이라든지 그런 데가 먼저 넘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유동성 크래시가 올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죠. 하지만 이것은
저희 같은 이제 시장에서 저 같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하나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요. 한국은행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그 개별 리스크들은 다 시장에서 소화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예. 박사님만의 투자에서 절대 원칙, 투자의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예, 투자 전문가인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해주세요. 여기 유튜브입니다. 예. 네, 제재가 없습니다. 일단은 저는 약간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요, 제가 경험적으로 만나봤던 분들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게 되면은 몇 가지 좀 특징이 보여요. 첫 번째는 일단 투자를 정말 잘하고 싶은 정말 잘하는 그런 사람들의 조건을 제가 보게 되면요, 일단은 굉장히 분석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시장을 막 바라보는 그런 분석력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분석을 했을 때 결단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죠. 그리고 결단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이거다라고 생각이 딱 들고 판단이 들면은 과감하게 딱 질 수 있는 배포, 깡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천성적으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결단력이 좀 부족해요. 저는 깡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로 그렇게 큰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냥 이게 업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는 괜찮은 수익률을 보이고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막 큰 돈을 벌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투자를 정말 잘 하고 싶으신 그런 분들이라면 철저하게 공부를 하시는 건 당연하겠고 그에 맞는 실력을 키우는 것도 당연하시겠지만은 그것을 실행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이 깡은 사실 뭐 제가 이걸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늘려야 될지 이건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걸 깡은 안 갖고 태어나서 그래서 배포가 크신 분들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나라고 하면서 조금 부럽기도 한데요. 예, 그런 것들을 조금 키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우리가 귀에 쏙 들어오게 이렇게 쉽게 비유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분석력이 좋아야 하고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또 세 네. 번째 배포 깡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깡이 이제 배포가 얼마나 중요한데 왜 우리가 이것을 쉽게 실행하지 못하냐? 내 돈이 들어가면 감정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내 돈에 감정이 생기고 애착이 생기면 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고 희망회로만 돌리게 되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번 더 여기에 플러스 욕심까지 들어가면 이제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 줄줄줄 계속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적당하게 시작할 때 딱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정확히 투자할 때 시작하고 네. 또 이제 빠질 때 손실이다 아니다 할 때는 또 과감히 나오는 그런 결단력, 깡이 있어야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원칙을 좀 세워놓고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이 그냥 없어도 되는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잃어도 내 생활에 크게 힘들지 않겠다라는 정도의 시드머니를 가지고 내가 이 돈은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 나는 미련 없이 빠져나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사전에 정해놓고 들어가셔서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환매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될지 그 플랜 B, C를 짜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여쭤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네. 투자하시는데 원칙 없이 그냥 투자 바로 그냥 뛰어들어 막 시작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 목표나 계획을 세워놓고 투자하면 예. 성공할 확률은 더 높아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예. 드려봤어요. 네.